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이 대변인제를 실시했습니다. 네, 예장통합총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와 총회서기 조재호 목사가 공동 대변인으로 나섰는데요. 오늘은 변창배 목사,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대변인제가 정치권에서는 참 익숙한데 이렇게 교단에서 대변인제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대변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싶네요. 네, 교계에서는 뭐 별로 경험이 없는데요. 네. 사회단체나 NGO에서는 지금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언론과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또 총회가 결의한, 특별히 총회 임원회가 결의한 주요 사업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변인제가 시작되면서 언론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저희 총회 서기 목사님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저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그 결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쪽에 역할을 맡아서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순히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잘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첫 브리핑 하실 때 좀 떨리시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진 않았고요. 예. 뭐 기자님들 다 익숙하고 또 분위기도 낯선 분위기는 아니고 네. 저희가 제도로 청할 뿐이지 그렇게 기자들과 대화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떨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적절하게 좋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 또 언론사에서 필요할 때 총회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어느 쪽으로 연결해야 될지 저희가 안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떨리지 않으셨고 그렇다면 기자분들은 반응이 어땠나요? 기자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몇 가지 점에 네.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 대화하면서 굉장히 한국 교회가 이제는 언론을 위해서 또 교인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적절히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대변인제가 시작되면서 다른 교단에 영향을 줄 걸로도 좀 판단하십니까? 다른 교단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면 네. 또 같이 하실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대변인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변화가 생겼듯이 이 총회 조직 안에서도 변화가 생긴 걸로 아는데 이 변화된 조직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총회가 기구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별정직 직원이 11명, 사무총장 1인과 총무국장, 원감 10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6분으로 줄입니다. 사무총장 1인, 총무 5인으로 줄이고 네. 단순히 인원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조를 개편합니다. 네. 이렇게 부서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개편해서 네. 일종의 이제 부서의 담을 좀 한다고 할까, 조금 더 원활하고 플렉시블한 제도로 실무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대변인제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런 소통 강화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비전도 좀 새롭게 세우고 계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10년의 비전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 총회가 작년부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100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회 직원들과 목회자들 또 전문가들 그룹이 함께 참여해서 네. 약 한 17번 정도 포럼을 가졌습니다. 네.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100대 과제를 적절하게 종합해서 이 한국교회의 겨울을 이기고 다시 부흥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만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런 주제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제일 첫 번째 것은 저희 교단에 9,190개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지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총회와 노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네. 또 이 지교회가 마을과 밀착해서 마을 목회를 잘하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큰 방향 속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한국교회가 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총회가 좀 건강한 총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2010년 이후로 저희 교단이 지난 10년 동안 10.9%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네. 저희 교단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에서 전부 교세 통계를 보면 네. 다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교단이 25.4% 교인이 준 교단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한 교단도 예외 없이 교세 통계 보고상 교인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네. 이 추세가 10년 됐는데 저는 아마 한 10년 이상 더 가리라 예상합니다. 한국교회 겨울입니다. 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취질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구조도 바꾸고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이 어려운 때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네. 기존의 고도 성장 시대에 하던 여러 가지 관행도 돌아보면서 이제 이 겨울을 잘 이기고 새롭게 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교회 겨울과 더불어서 최근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실 것 같거든요. 올해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듣고 싶네요. 네, 올해는 6.25 70주년이고 네. 네. 또 손양원 목사님 순교 70주년입니다. 또 4.19 60주년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 때 잘 정리해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25 70주년과 또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을 맞이해서 네. DMZ 평화 콘서트 또 기념 예배를 연합해서 드리는 일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총회 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 문서를 정리해서 네. 네. 저희 2020-2030 총회 정책 선포대회를 갖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은 3월 19일로 준비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5월 12일로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선포대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획하신 것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교회와 한국사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겨울에 나뭇잎을 떨굽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나무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뭇잎은 다시 자랄 수 있는 거름이 되고 그 나무는 겨울을 잘 이기면 단단한 나이테를 지닌 좋은 제목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교회는 다시 쓰일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겨울을 잘 이겨서 단단한 금강송 같은 나무, 그런 나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네. 동시에 나무는 결코 겨울에도 겨울눈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봄이 되면 꽃과 잎을 활짝 피울 것을 꿈꾸면서 그 겨울을 견디는 것입니다. 네. 한국교회 잘 견디고 부흥해서 민족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총회 섬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무총장이자 대변인 변창배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